2012학년도 수능기출 21번부터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지문을 볼 건데 1문단부터 보면 이어폰으로 스테레오 음악을 들으면 두 귀에 약간 차이가 나는 소리가 들어와서 자기 앞에 공연장이 펼쳐진 것 같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공간감을 느낄 수 있대. 이러한 효과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 나타난 것일까? 라고 1문단이 끝난 거 보니까 이제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2문단. 사람의 귀는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여 음원의 종류를 알아낸대. 봅시다. 그러면 사람의 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나 본데, 사람의 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귀는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여 음원의 종류를 알 수 있대. 음원의 종류 알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주파수 분포 감지. 하지만 음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는 감지하지 못한다. 음원의 종류는 알 수 있지만 음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 감지 못한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대? 사람의 청각체계는 두 귀 사이 그리고 각 귀와 머리 측면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단서들을 이용해서 음원의 위치를 알 수 있대요. 음원의 위치를 아는 방법은 두 귀 사이, 각 귀와 머리 측면 사이 상호작용 이런 단서들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음원의 위치는 소리가 오는 수평, 수직 방향과 음원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지각할 수 있대. 얘를 지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리가 오는 수평, 수직 방향. 그리고 음원까지의 거리. 이걸 통해서 지각할 수 있대. 근데 그 정확도는 음원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르고 또 개인차도 크대요. 그래서 음원까지의 거리는 목소리 같은 익숙한 소리의 크기와 거리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한대. 여기 음원까지의 거리 얘기가 벌써 나왔네. 아까 음원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정보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직접 정보를 감지할 수는 없지만 단서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수평 수직 방향과 음원까지 거리를 통해서 음원의 위치를 지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음원까지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 같은 익숙한 소리의 크기와 거리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그거지. 우리는 대충 이제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한테 뭐 반블럭 정도 거리 있을 때 얼만큼인지, 나랑 한 가까웠을 때 얼만큼인지, 반블럭 떨어져 있을 때 얼만큼인지, 그거보다 또 반블럭 떨어져서 한 블럭이 떨어지면 얼마만큼인지, 그때그때 목소리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점점 작아진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대충 얘가 여기 있었을 때는 이 정도 소리인데 이 정도 떨어지면 여긴 더 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죠, 결국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소리 같은 익숙한 소리만 알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 익숙한 기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리의 크기 그리고 거리의 상관관계 이거를 통해서 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얘를 추정할 수 있다. 일단 3문단으로 갑니다. 음원이 청자의 정면 정중앙에 있다면 음원에서 두 귀까지의 거리가 같으므로 소리가 두 귀에 도착하는 시간 차이는 없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사람이 있어. 머리는 건데. 자, 이 정면 정중앙에 여기 음원이 있어. 그러면 사람 귀가 여기 있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똑같은 거리로 오겠죠. 그러니까 도착하는 시간에 차이가 없어. 하지만 음원이 청자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색깔을 바꿔봐야겠다. 오른쪽으로 좀 치우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왼쪽 귀, 오른쪽 귀 여기에 거리의 차이가 있죠. 오른쪽으로 도달하는 게 더 가깝잖아요. 그치? 그래서 두 귀 사이에 도착하는 시간 차이가 생긴다. 이때 치우친 정도가 클수록 시간 차이도 커진다. 그렇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 파랑하고 분홍 그리고 초록을 볼게요. 초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깝다고 치자. 초록을 고른 줄 알았는데. 자, 초록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 초록색의 왼쪽 오른쪽 그거랑 분홍색이랑 어때? 거리 차이가
나잖아. 분홍이 더 멀잖아요. 그래서 치우친 정도가 클수록 시간 차이도 커진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착 순서와 시간 차이는 음원의 수평 방향을 알아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치? 얘가 나랑 얼마큼 수평으로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게 도착 순서, 시간 차이가 음역의 수평 방향을 알아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수평 방향을 알게 하는 건 무엇이다? 도착 순서와 시간 차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4문단으로 갈게요. 음원이 청자의 오른쪽 귀 높이에 있다면 머리 때문에 왼쪽 귀에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그렇겠지. 또 사람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있어. 귀가 있어. 이 사람의 오른쪽 귀 높이에 음원이 있어. 여기 이쪽에 있어. 그러면 머리 때문에 왼쪽 귀에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현상을 소리 그늘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건 주로 고주파에서 일어나는데, 주파수가 높은 거. 그래서 고주파의 경우에는 소리가 진행하다가 머리에 막혀서 왼쪽 귀에 잘 도달하지 않는 데 비해서 저주파의 경우에는 머리를 넘어서 왼쪽 귀까지 잘 도달한대. 아, 그럼 얘는 지금 고주파인 경우랑 저주파인 경우랑 다르고 고주파일 때 소리 그늘 효과가 더 일어나겠네. 그래서 소리 그늘 효과는 주파수가 1000Hz 이상인 고음에서는 주파수가 높으면 고음인가 봐요. 그리고 그 이하의 저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은 거, 고음에서 소리 그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고, 이걸 통해서 고주파 음원의 수평 방향을 알아내는데 특히 중요한 단서가 된대요. 그래서 소리 그늘이라는 거는 고주파 음원의 수평 방향을 알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평 방향 중에서도 고주파는 뭐를 통해서? 소리 그늘을 통해서 수평 방향이라는 거를 알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이 죠. 한편 소리는 귓구멍에 도달하기 전에 머리 측면과 귓바퀴의 굴곡의 상호작용에 의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반사되고, 반사된 소리들은 서로 간섭을 일으킨대.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귀가 여기 있고 귓바퀴들이 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굴곡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뭐 튕겨 나간다는 거야. 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간섭을 일으킨다는 거지. 상호작용 때문에. 그래서 같은 소리라도 소리가 귀에 도달하는 방향에 따라 상호작용의 효과가 달라지는데 수평 방향뿐만 아니라 수직 방향의 차이도 영향을 준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귀로 이제 음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건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그리고 지각을 하려면 수평, 수직 방향, 음원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을 통해 지각을 한다고 했는데 수평 방향에 대한 얘기 해줬어요. 음원까지 거리 얘기도 해줬어. 근데 뭐가 안 났었냐면 수직 방향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수직 방향이랑 수평 방향은 둘 다 해당되는데 뭐가? 머리 측면과 귓바퀴 서로 상호작용, 뭐 간섭 이런 것들이 지금 모두 해당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에 의해 주파수 분포의 변형이 생긴대요. 상호작용에 의한 어떤 간섭에 의해서 주파수 분포의 변형이 생기고 어떤 주파수의 소리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해서 얘네들은 음원의 방향, 수평, 수직을 다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1번 사람의 귀는 소리의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는 감각기관이다. 어디에서 얘기했죠? 여기 1문단에 있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1번은 맞고, 청각체계는 여러 단서를 이용해서 음원의 위치를 지각한다. 맞나요? 그치? 청각체계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음원의 위치를 지각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고, 그 다음 3번 위치감지의 정확도는 소리가 오는 방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정확도는 소리가 오는 방향에 관계없이 일정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다르다고 했어. 개인차도 있다고 했어. 여기. 그쵸? 그래서 개인차도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21번에 3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소리 그늘 현상은 머리가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것도 여기 나와 있었어요. 뭐 때문에? 머리 때문에 나타나는 이 현상을 소리 그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1번에 4번도 맞고, 그다음 5번 반사된 소리의 간섭은 소리의 주파수 분포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도 마지막 문단에 있었습니다. 주파수 분포의 변화를 일으킨다. 변형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21번에 5번도 맞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22번으로 갈게요. 자, 22번. 사람의 청각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두 귀의 소리가 도달하는 순서와 시간 차이를 감지했다면 생소한 소리라도 사람의 청각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고 1번. 두 귀의 소리가 도달하는 순서와 시간 차이를 감지했다면 생소한 소리라도 음원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음원까지의 거리를 알려면 소리의 크기와 거리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되지 순서와 시간 차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순서와 시간 차이는 뭐였지? 수평 방향과 관련된 거였으니까 1번 틀리고 2번. 이어폰을 통해 두 귀의 크기와 주파수 분포가 같은 소리를 동시에 들려주면 수평 방향의 공간감이 느껴진대. 수평 방향의 공간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도착 순서와 시간 차이나 고주파의 경우에 소리의 그늘 이런 현상과 관련된 얘기 혹은 머리 측면과 귓바퀴의 상호 간섭 이런 것들이지 크기와 주파수 분포 상관없습니다. 3번. 소리가 울리는 실내라면 소리가 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다양하죠. 맞아. 왜 벽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부딪힐 거 아니야. 하지만 음원의 방향을 더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더 어렵죠. 반사가 많으니까. 그다음 4번. 귓바퀴의 굴곡을 없애도록 만드는 보형물을 두 귀에 붙이면 음원의 수평 방향을 지각하기 어려운 건 맞죠. 왜? 여기 보면은 머리 측면과 귓바퀴의 그 굴곡과 관련된 상호 간섭 이런 것들이 수평과 수직 방향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얘를 지각할 수 있는 음원의 수평 방향을 지각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도착 순서와 시간 차이 그리고 고주파의 경우에는 음원의 수평 방향을 지각하기 위해서 소리 그늘 현상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지각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5번. 소리의 주파수에 따라 음원의 수평 방향에서 수평 방향 지각에서 소리 그늘을 활용한 정도가 달라지죠. 이 소리 그늘이라는 게 어디에서 고주파인 경우에는 더 활용하기가 좋고 저주파의 경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했으니까 활용하는 정도는 고주파일 때 활용도가 높고 저주파일 때 활용도가 낮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23번으로 가면 은영이의 실험인데 여기에 적용된 원리를 분석했대요. 그래서 하나하나 볼게요. A. 멀어져가는 자동차 소리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점점 작아지게 하면 점점 가고 있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게 되니까 1번 맞고요. 머리 위에서 나는 종소리래. 그럼 은영이가 있고 여기 머리 위에서 이렇게 종이 울리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지? 수직이네. 그러면 이 수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 머리 측면과 귓바퀴의 상호 간섭과 관련된 거니까 2번 맞네요. 그다음 C는 같은 소리가 두 귀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들리도록 했대. 시간 차이가 있으려면 수평 방향과 관련된 건가? 라고 보기에는 C에선 발 바로 아래에서 나는 마로 삐걱거리는 소리 역시 뭐예요? 얘도 수직이죠. 그러니까 얘는 수직이기 때문에 2번하고 같은 상황이 되지 이건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 3번. 그다음 4번. D는 특정 주파수 분포를 가진 소리가 오른쪽 귀에 먼저 들리도록 했을 거래. D가 뭐냐면 이제는 여기 귀가 있고 오른쪽에서 나는 저음이야. 저음 같은 경우에는 소리 그늘 없이 얘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여기로 도달하겠죠. 맞고 그다음 E는 오른쪽 귀에 소리 그늘 효과가 생긴 소리가 들리기 때 왼쪽에 고음이라고 했잖아. 그럼 고주파네. 그럼 고주파 같은 경우는 소리 그늘 현상이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는 소리 그늘 효과가 생긴 소리가 들리겠죠. 맞습니다. 정답 3번. 어렵지 않았고 24번으로 갑니다. 기억에서 미음을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니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원이 청자의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는 것도 뭔가 한쪽으로 쏠린 방향이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 근데 치중한다고 하는 것도 한쪽으로 쏠린 건 맞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다, 중심을 두다, 뭐 약간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라 중점을 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비문학 공부를 할 때 기술 분야에 치중해서 하고 있다. 혹은 전체 국어 공부를 할 때 비문학 분야에 치중하고 있다. 난 여기에 중점 두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좀 판단?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꿔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